안녕하세요. 저는 2월부터 은석학원에서 재수해서 올해 서울대 간호학과 그리고 부산교육대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하게 된 부산고 출신 조현채라고 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 대해서 이제 7년간의 공백의 시간이 있었다 보니까 감을 거의 잃은 상태여서 이제 처음부터 이제 뭐 공부 방법이나 기본 개념을 제대로 잡아놓지 않으면 약간 시간이 낭비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그런 기본 개념과 이제 공부하는 방법들 같은 경우를 이제 선생님들과 자주 상담을 하면서 잡아 나갔습니다. 그리고 일단 수학 같은 경우는 개념을 다지더라도 계속해서 시간이 필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이게 초반에 확실히 다져놓지 않으면 나중에 갈수록 이제 그게 압박이 될 것 같아서 이제 초반에는 수학 위주로 조금 신경을 많이 써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사탐 같은 경우도 많은 다른 아이들은 좀 뒤로 미루고 나중에 하면 된다 약간 이런 게 있었는데, 저는 사탐은 솔직히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전체적인 공부량이 적기 때문에 처음에 확실히 잡아놓고 가면은 그만큼 이제 다른 데 신경 쓸 수 있는 시간이 여유가 많을 것 같아서 저는 초반에는 오히려 수학과 사탐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일단 이거는 누구나 다 똑같이 하는 말이겠지만 기본 개념을 처음에 착실히 다지는 거는 당연하고, 그리고 저는 약간 다른 사람보다 문제 푸는 양을 좀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했는데, 단순히 개념만 안다고 해서 그 모든 문제에 적용을 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항상 문제를 많이 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 개념은 이렇게도 적용이 되고 이렇게 변형이 될 수도 있구나, 이걸 이제 어느 정도 생각도 하면서 이제 몸으로 좀 체화시켜 나가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당연히 기출 문제는 2회시 이상씩 풀었고, 그리고 그 외의 문제들도 이제 모의고사 위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양의 문제들을 풀면서 이제 스스로 감을 익혀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인 팁인데, 약간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모의고사 형식으로 풀 때 말고 그냥 평소에 문제를 풀 때 나에게 설명을 듣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약간 머릿속으로 설명을 해주면서 문제를 풀어보면은 그게 자기가 그냥 단순히 공부한 것보다 남한테 가르쳐 준 게 머릿속에 잘 남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사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아이들이 보통 이제 수업 듣는 시간이 조금 아깝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고 인강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경우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이 주어진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그 사탐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일단 인강으로 수업을 듣기 전에 해당 차수의 이제 기본 개념을 인강으로 먼저 예습을 하고 수업을 듣기 전에 하루 전이나 아니면 이제 1시간 정도 전에 인강을 들어서 봤던 내용을 복습하면서 머릿속에 한번 복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 수업을 들을 때 이제 이거는 실제로 그 앞에 있는 선생님과 상호 교류를 하면서 들을 수 있는 수업이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이 이제 판서를 하면서 개념을 설명하거나 할 때 이제 내가 인강을 들었던 내용을 떠올리면서, 가장 좋은 거는 선생님이 이제 쓸 때 입으로 소리 내서 그 다음에 나올 내용을 뭐 말을 하거나 수업에 참여를 하는 방법이고, 소리를 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좀 그렇다면 머릿속으로라도 아, 여기서 이걸 설명하겠구나, 아 이건 이렇게 설명을 하겠구나, 아 이 다음에 이런 내용이 나올까, 약간 이런 걸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런 스토리를 만들면 머릿속에 굉장히 기억에 잘 남았던 것 같습니다. 모든 선생님들한테 다 도움을 받아서 다들 고맙지만 그래도 고르라고 한다면 이제 제가 영어가 많이 부족했었기 때문에 초반부터 이제 영어를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영어과 이제 김정훈 선생님이랑 김진규 선생님께 자주 찾아가서 거의 매주 찾아가서 이제 경과 보고를 하고 그렇게 이제 신경을 많이 써주셨고 성적을 가장 많이 향상시킨 과목이기 때문에 그 두 분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사탐의 황진석 선생님도 이제 제가 오는 주마다 거의 매 쉬는 시간마다 하루 종일 찾아가서 조금도 못 쉬게 계속 괴롭혔는데 진짜 귀찮은 기색 하나도 안 내시고 항상 친절히, 그리고 막 좀 애매한 거는 찾아가면서까지 가르쳐 주셔서 항상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상담실에 계시던 이제 선생님들도 항상 저를 너무 응원해 주시고 항상 저한테 따뜻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힘든 재수 생활에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0학년도 2월 달에 대동학원 정규반에서 수업을 듣고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언어문화학부에 입학하게 된 국제외고 출신 엄성희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가 특히 많이 올랐는데 첫 번째로는 EBS 연계 지문을 철저하게 공부했고,
두 번째는 학원 선생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영어 선생님들께서 평소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이제 수능 직전에 제 모의고사를 1대1로 참석해 주셔서 그게 제일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정규 수업 중에 논술 수업이 있는 게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논술을 준비하다 보니까 꾸준히 글을 쓸 기회가 필요했는데 이제 정규 수업을 통해서 선생님들께도 첨삭을 자주 받고 다양한 대학교의 논술을 접할 기회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이동원 선생님이 가장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선생님으로서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종래 시간에 격려해 주시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동학원에서 선행반부터 수능 이틀 전까지 수험생활을 보내고 올해 부산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에 입학하게 된 조서영입니다. 학원을 다니면서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매달 쳤던 모의고사가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수능이 다가올수록 수능장에서 시간 관리, 또 긴장감, 또 다양한 자리, 돌발 요소 등을 연습해보는 게 좋게 느껴졌습니다. 혼자서 모의고사를 푸는 거랑 옆에 경쟁자들이 있는 거랑 느낌이 너무 달라서 다 같이 모여서 모의고사를 푸는 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또 정독실에 있는 스탠딩 책상을 애용했는데요. 저는 사하고에서 동래까지 편도 1시간 20분 정도 걸리는 장거리 통학생이라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 한 5시간 정도로밖에 안 돼서 잠이 많이 부족했고 또 원래 잠이 많은 편이라서 공부하다 졸기 일쑤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스탠딩 책상에 가서 공부하면서 잠도 깨고 또 앉아서 공부했다는 성취감도 얻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스탠딩 책상 이용 탑3에 들 정도로 애용했습니다. 가장 성적을 많이 올린 과목과 방법은 무엇인가요? 전반적으로 다 성적이 올랐으나 제일 많이 오른 건 과탐이었는데요. 현역 때는 화생으로 둘 다 5등급이었는데 이번에는 생지로 바꿔서 둘 다 1등급을 받았습니다.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개념 강좌부터 들었는데요. 비유전 부분은 2배속으로 빠르게 듣고 유전 부분은 정상적인 속도로 들으면서 특히 유전 스킬 부분은 최소 2-3번은 듣고 개념 정리하는 방식으로 복습했습니다. 개념과 기출을 진도에 맞춰서 병행하면서 공부하다가 6월에 2등급이었던 생명이 9월에 4등급으로 떨어져서 생명 문제 푸는 감을 계속 유지하고자 마저텅 빨간 기출 문제집을 사서 이틀에 한 회씩 꾸준하게 풀다가 수능에 가까워졌을 때는 사설 모의고사까지 곁들여서 매일매일 한 회씩 모의고사를 풀면서 오답하는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오답할 때 헷갈리는 거나 반복해서 보고 싶은 내용은 모아서 필기해 두었다가 수능장에 가져가서 점심시간에 읽었습니다. 지구과학은 화학 대신에 선택한 과목이라서 3월에 시작했는데요. 너무 노배웠기 때문에 기초 개념 강좌를 듣고 또 개념 강좌를 들었습니다. 개념 강좌를 듣고 나서는 다른 강사의 후속커리를 타서 마지막까지 인강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구과학 공부할 때 힘들었던 점이 개념을 알아도 문제에 적용이 안 된다는 점이었는데요. 저는 이제 자습 시간에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문제를 풀고 나서 통학 시간에 지하철에서 아이패드로 또 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풀었던 거를 지우고 또 풀고 하는 식으로 같은 문제를 여러 번 푸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힘들었던 점이 지구과학은 워낙 개념이 많아서 진도를 조금 나가다 보면 앞에 부분을 자꾸 까먹게 되는 거였는데요. 저는 이거를 해결하고자 학원 수업보다 제가 선행을 한 후에 수업을 들으면서 앞부분 내용을 상기시키고 또 박근호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추가 부분을 학습하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지구과학은 기출을 꼼꼼하게 돌렸기 때문에 마더텅은 하지 않고 사설 모의고사만 꾸준하게 풀어주는 식으로 정리했습니다. 현역 때와의 공부법 차이점이 있나요? 기본적인 차이점은 학습 플래너였는데요. 저는 원래 현역 때 매일매일 하고 싶은 공부를 즉흥적으로 하느라 플래너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처음에 플래너를 쓰라고 했을 때 좀 쓰기 싫었는데요. 계속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저한테 잘 맞는 공부법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한 달 정도 공부를 하다 보면 자습 시간 한 교시 동안 어느 정도의 문제를 풀 수 있고 또 어느 정도의 인강을 들을 수 있는지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를 토대로 매일매일 다음날 공부할 계획을 과목별로 세웠습니다.
과목 편식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국어랑 수학은 고정으로 놓고 또 영어랑 과탐은 적절하게 분배하는 식으로 대강 일주일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교과목 면에서는 현역 때는 수시를, 재수 때는 정시를 준비해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준비했던 수학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역 수능을 준비할 때는 기출만 풀고 사설 모의고사는 전혀 풀지 않았었는데요. 2년 만에 수능을 치르게 돼서 좀 알아보니까 요즘 수능 수학이 정말 다양한 유형이 나와서 사설 모의고사가 필수라는 말을 듣고 사설 모의고사를 많이 풀기 시작했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용인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을 자퇴를 하고 군대 제대 이후 작년 4월부터 재수를 시작해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장학생으로 입학하게 된 김준석입니다. 인강은 어떻게 활용했나요? 저는 종합반이었기 때문에 인강을 많이 듣는 편은 아니었고 수업 이후에도 모르겠는 부분이나 아니면은 이제 혼자서 공부하다가 모르겠는 부분만 인강을 들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특히 인강을 들을 때 저희 학원에는 이제 인강 청취 보고서라는 종이가 따로 있는데 원래는 제가 혼자서 인강을 들을 때는 그냥 듣고 넘겨버리니까 원래도 몰랐던 파트인데 또 모르고 그냥 넘어가서 똑같은 경우에 또 듣고 그랬었는데 인강 청취 보고서를 활용한 이후에는 인강 청취 보고서를 쓰고 그 중에 제가 이제 부족한 부분과 아는 파트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됐고 헷갈리는 부분이 있더라도 굳이 인강을 다시 듣지 않고 예전에 인강 청취 보고서에 썼던 부분을 읽어보고 제가 모르는 부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습 플래너 활용을 어떻게 하셨나요? 학습 플래너를 사용하면서 제가 하루에 몇 시간의 자습을 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종합반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다 듣고 하면은 하루에 5시간, 6시간 정도의 시간이 남게 되는데 그게 매일매일 조금씩 달라지는데 플래너에 정확히 표기를 하면은 오늘 정확히 6시간 반을 할 수 있겠구나, 6시간 반을 할 수 있겠구나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에 맞춰서 정확한 계획을 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플래너를 쓸 때는 플래너를 꽉 채운다는 느낌보다는 오늘은 내가 무조건 할 수 있는 분량만큼을 채운 뒤에 채운 분량을 마무리한 후에 모르겠는 부분을 선생님께 질문을 하고 선생님께 질문한 부분을 제가 혼자서 복습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과정. 공백기 이후 다시 공부를 시작하며 힘들었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처음 학원에 왔을 때 각 과목의 단원 이름도 모를 정도로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하나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과목별로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제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를 질문한 후에 학습 계획을 세웠습니다. 특히 재수를 다시 시작하면서 수학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수업과 자습 시간을 가리지 않고 선생님께 가서 질문을 계속 드려서 모르는 부분은 따로 노트에 정리를 하고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국어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와 달리 선택 과목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언매가 조금 더 맞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언매를 선택을 했었는데 고등학교 때보다는 문법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문법 선생님이 매주 수요일마다 당직을 하셨거든요. 선생님께 찾아가서 매일 문법 질문도 드리고 선생님이 나눠준 프린트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니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없이 문법을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어의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영어는 아무리 문법을 잘하고 독해하는 방법이나 문제 푸는 방법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휘가 부족하면은 결국 선지를 고를 수도 없고 문제를 풀 수도 없기 때문에 저는 어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휘를 위주로 공부를 먼저 했었는데요. 어휘를 공부할 때 오랜 시간 한 자리에서 공부를 한다기보다 어휘는 꼭 자주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루 30분을 보더라도 아침, 점심, 저녁 나눠서 보도록 연습을 했고 학원에 있을 때는 규칙적인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침 조례, 점심 조례, 저녁 조례 이후에 저희가 자습을 하기 때문에 그때 10분씩이라도 매일 어휘를 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휘가 마무리가 된 후에는 어휘도 해석이 안 되면 문법 좀 요소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문법 공부를 했습니다.